기증자는 생체이식과 뇌사자이식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주로 이제 뇌사자한테 수술이 시행되긴 합니다만은 당뇨의 병력이 없어야 되겠죠. 뇌사자가, 기증자가. 그리고 되게 너무 어리거나 또 나이가 너무 많아도 췌장의 기능이 덜 발달됐다든지 아니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증할 수가 없겠고, 되게 저희는 45세로 칩니다. 45세 이내에 기증자가 생겼을 때 우리가 췌장 기증을 권하고, 췌장 이식은 우리가 수술 전에 신장의 기능을 체크를 해서 신장의 기능에 따라서 신장과 췌장을 동시 이식한다든지 단독 이식한다든지 아니면 신장 이식 받으신 분들이 다시 췌장을 받게 되는 이런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숫자적으로 볼 때 신장의 기능을 60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은 동시 이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신장의 기능이 30% 정도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신장과 췌장 동시 이식을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췌장 단독 이식을 이런 경우에 했을 때 수술을 쓰는 면역 억제제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을 또 이식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과 췌장을 동시 받을 것이냐 따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이런 수술 전에 신장의 기능을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하는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수술할 때 기술적인 면에서 췌장관을 방광에 연결하느냐 아니면 이제 장에다 연결하느냐 이런 이제 기술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에다 연결하는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아주 우리 몸의 인체의 피지올로직하다고 그러죠. 자연적인 이런 이제 수술이 되죠. 그래서 췌장에서 만들어진 효소가 장으로 흘러나가서 또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인슐린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방광 이식 수술을 했을 때는 방광으로 문합술을 했을 때 우리가 소변으로 아밀레이즈라는 효소를 이용을 해서 이식된 췌장의 기능을 체크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을 체크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의 변화라든지 거부 반응 여부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장에다 연결하면은 우리가 그걸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런 이제 이식의 하나의 모니터링, 하나의 측정하는 방법으로서의 좋은 툴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요새는 주로 이런 소장 이식 수술을 주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일부에서 췌장 단독 이식인 경우에는 이런 그 방광에다 연결해서 흔히 올 수 있는 거부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방광으로의 문합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술 방법도 수술하는 도중에 아니면 수술 전에 우리가 환자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명의 커넥트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혈액형 ABO 불일치에서 처음으로